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싱가포르였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판문점, 심지어는 평양까지 거론됐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정상의 역사상 첫 정상회담 세계의 단판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남은 기간 한 달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미국과 북한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30여 년 외교 공무원으로 활동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태 4년여 만에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했습니다. 침몰 1486일, 바로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90분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인양, 그리고 바로 세우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2부는 세월호 선체가 세워지길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을 미 수습자 가족, 그리고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꼭 뉴스 책임지시는 분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정신 없으셨죠? 아, 예. 북미 정상회담 장소, 날짜 다 정해졌네요?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아, 대단해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예. 예,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장소는 뭐 샹그릴라 호텔이 아닐까 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시점이요. 지방선거 투표 바로 전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방북시에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과 관련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조선중앙TV 그 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억류 미국인 3명 석방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고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북미 간에 이 핵 폐기 절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뭐 핵 폐기, 체제 보장 뭐 이런 큰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사안을 놓고 북미 양국이 어쨌든 비교적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던 그쪽에 미국 쪽 3명이 석방한 데 이어서 우리 국민 6명 석방 가능성도 내비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에 이제 따르면요. 네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에 대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요구를 했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북측이 석방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해왔다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2016년 그 중국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정호번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먼저 송환해라라고 계속 북한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부분도 거부를 해왔는데 과연 아무 조건 없이 6명을 석방해 줄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뭐 우리 정부 측 반응도 분명히 있겠어요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결국 이 사람들 그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 밖의 소통과 대시되는 또 나라 안에 또 불통도 있는데 결국 저 국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 사직서 처리를
직권 상정하겠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4사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 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네네. 이걸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뭐 인천, 충남, 경북, 경남 뭐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4곳인데 4곳 가운데 3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의석수를 좀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내년 봄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이 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14일 날 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뭐 계속 지금 단식 농성 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특검도 안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을 결국 도와주는 그런 결정을 지금 정세균 의장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잠시 병원에 입원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투쟁에 다시 복귀를 이제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임기가 끝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새 원내대표 10시부터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제 선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저께 정 의장이 그 김 원내대표 방문 때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원식 마지막 날 아니야. 내일 저 홍영표가 들어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도대체. 예언가도 아니고 뭔가 내락이 다 정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의원 사직서 처리는 그 상임위 관계 없이 의장이 직접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죠. 상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사안이죠. 본회의 처리 여부는 사실은 이제 투표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각을 좀 돌려서요. 어제 드루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영란법 일단 위반 혐의입니다. 인사청탁 관련해서 뭐 500만 원 오간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러고 오늘도 다시 또 이 소환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오늘은 그 댓글 조작 관련한 혐의입니다. 이런 속에 지금 드루킹의 측근 그러니까 필명 그 촛보의 그 USB에서 여러 자료들이 지금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경수 의원에게 2,700만 원 후원한 내역 담긴 엑셀 파일이 이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 의원의 재소환을 지금 경찰이 이제 검토 중이라 그러고요. 이런 속에서 한 3주 전쯤에 이 김경수 의원이 이 문제로 당내 친문계 의원들하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으로 사전에 인지한 거 아니냐. 그게 그 시점이 또 이제 불출마 선언 발표하려고 했던 그 즈음이거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그 매크로보다 더 지금 진화된 그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그거를 대선 때 활용했던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 촛보의 자료에서 나왔는데 하루 100 내지 150건 정도. 이것도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요. 이거만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 와해 의혹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서 이제 최모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 또 윤모 상무 노무사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거고요. 지금 핵심은 최전무입니다. 이 지금 노조 대응 조직 종합상황실의 실장으로 이제 일을 했다 그러고 이른바 이제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그런 혐의인데 이 임원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그러니까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의 수사에 좀 급물살이 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재용 부회장 부분도 이제 함께 또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1일 보고 형식 문건도 이미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삼성 뭐 사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뉴스 또 챙겨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선택은 싱가포르였습니다. 30여 년 외교 공무원으로 활동한 국제정세 전문가이시죠.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벽에 결국 싱가포르로 결정이 났어요. 정부 내 강경파들이 판문점 개최는 반대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 점이 고려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초에 판문점 개최 가능성과 평양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 현재 미북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과거 북한의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이라든가 네. 합의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레코드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 타고 다롄을 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요, 싱가포르가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미국으로서는 아무래도 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의 결과를 전 세계에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편의성에서 미디어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싱가포르가 좀 편한 그런 입지였을 것이고요. 예. 또한 여러 가지 회담 중에 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네네. 싱가포르이 평양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외교관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미국 외교가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결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입니까? 실리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단순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예. 전 세계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예. 그러나 현재 북한에 간다고 해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예. 협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시기가 다음 달 12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끝난 다음에 싱가포르로 직행 뭐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다다음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국제사회 외교적 이벤트를 거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부분, 시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미국 정상회담이 늦게 개최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걸 보고 예. 그거는 사실은 본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오랫동안 네네. 이런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협의가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명된 상태에서도 갔고 네네. 또 정식 임명된 상태에서도 북한에 갔고 또 간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협상을 하는 거 보고 이제는 미북 양국 간의 심리전은 이제 끝났고 예. 정식 협상 프로세스로 들어갔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고 있었고 네네. 그런 면에서 시기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예. 한미 정상회담은 당연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또 그 디테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듣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서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회담과 장소가 그럼 이미 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차피 오늘 발표 나온 걸 보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밀당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가 보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게 미국하고 북한이 원래부터 일치됐던 건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대립적인 구도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그중에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카드를 세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카드를 내보였던 것 같고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다고 하는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어느 정도 양국 간에 절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나오기까지요.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다. 또는 이제 북한은 이제 나름대로 그 이게 많이 나오는 벼랑 끝 전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잘못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강경론자의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과정, 이 무엇을 얻기 위한 그 실리를 챙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미묘하고 또 세계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그것이 모든 것이 일괄타결되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당초부터 어려웠고요. 그런 면에서 양국 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 타결을 해서 바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사님 말씀하실 때 그 수화기를 조금 그 입 쪽으로 가까이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뭐 북한 억류돼 있던 억류자들 송환도 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달 정도 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이 단판을 짓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 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선언에 그치는 것으로 끝날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걸 보고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둔 거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미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싱가포르에 나오는 건 사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행기를 타고 자유세계 쪽으로 처음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정상국가로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하시는 거군요. 그 관련해서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국제 그 외교 무대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이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몽골보다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정상국가로서 화려하게 데뷔하는 그런 무대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나쁜 초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보니까 평양에서요, 싱가포르가 한 5,000km,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데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15,000, 16,000에 가까운 그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와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까 이게 좀 관심사인데 최근에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대안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북한이 5단계 정도를 상정을 했고 미국이 한두 단계를 상정을 했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단계를 몇 개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핵폐기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은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열어지는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간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교섭 과정도 한국에 충분히 전달됐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입으로 우리 대통령에게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을 보낸
부터 시작해서 협상 과정도 쭉 설명을 해줄 거고요. 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장시간 나눴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억류된 그 3명이 지금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 그 6명도 있는데 같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로서도 과거에 남한에 있던 미전향 장기수를 일방적으로 북으로 보내준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또 우리 정부로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정부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좋은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억류 국민에 대해서도 석방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경협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네. 최근에 그 중국과 북한의 그 철도 연결 얘기도 나왔고 뭐 러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야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게 나온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언제쯤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후속 협상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협상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잘라서 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더 단순화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그런 협상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그것이 다 합의가 되면 그 바로 다음 조치는 제재 해제와 네. 그다음에 경협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경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이 과정을 좀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번 비핵화 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1의 과제입니다. 예.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 그동안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많은 희생을 겪었고요. 그거를 극복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 위주의 한국 경제의 구조를 명실공히 유라시아 대륙을 통할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나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고 네네. 또 중국까지도 연계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네네. 한국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였습니다. 예,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세월호가 4년여 만에 바로 섰습니다. 네, 2부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잠시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가 4년 만에 바로 섰습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으로요. 미 수습자 5명의 유해를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세월호 직립 작업을 진행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 위원장 잠시 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요. 세월호 직립을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을 분들 계시죠. 바로 미 수습자의 가족들일 겁니다. 권재근 권혁규 부자의 형이면서 또 큰아버지이시죠. 권오복 씨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오복입니다. 예. 아유, 권 선생님. 어제 목포에 계셨었나요? 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4년을 기다리니까 배가 이제 직립이 되는구나. 예. 참 가슴이 와닿네요. 모든 게. 이제는
진실도 밝혀져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내 동생하고 조카를 이제 협착된 부분 네네.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밀 수색해서 찾아야죠. 뭐 밤잠도 설치시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좀 보시니까 그 세월호가 세워지는 거를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거를 세월호를 참 바닷속에 숨을 지키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 유가족 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서고 광화문에 나서고 해서 또 세월호를 아파하고 후원하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이 참 생각이 나요. 고맙기도 하고. 예. 그동안 그 미수습자 그 유해 수습되고 뭐 이런 과정도 직접 좀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있었죠. 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참 어떻게 남자만 안 나올까도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나머지가 다 남자예요. 네네. 여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이동한 데서 찾았는데 이 남자만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죠. 남자는 어떻게든지 발버둥 걸 쳤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리 없지.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분하고 이제 조카 이제 유해를 찾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주변 분들과 이 얘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직립이 돼서 못 찾은 게 거기가 좀 넓어요. 네네. 학생 대기실. 거기를 들어가면은 그래도 5명을 다 찾을 것 같아요. 뭐 세월호 선체가 이제 세워졌으니까요. 침몰 원인 조사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선체 조사위, 정부 이런 쪽에 거는 기대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정권이 바뀌어서 세월호가 직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선조위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조사하리라고 믿고요. 일기 특조위 때는 뭐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 진상규명 방해하는데도 특조위가 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유가족분들한테 공개 사과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진실도 밝혀지고 다 찾겠다. 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요. 새로 출범한 2기 저희가 잠시 뒤에 뭐 또 연결도 하겠습니다만 2기 특조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지난 1기 때 같이 방해하는 그분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제는 개가천선하겠죠. 사람인데. 예.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를 바랐죠. 예, 지금까지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유가족의 한 분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 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고 하니까 5명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 선생님, 저희가 바로 이어서 특조위 관련된 연결을 통해 갖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그럼 이어서요. 지금까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권호복 씨의 전화 연결을 한 데 이어서요. 세월호 직립 작업을 진행을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 연결해서 향후 계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어제 성공적으로 직립 작업을 마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태 발생 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목포 신항에 세워진 이 세월호 어떻습니까? 좀 과정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190분 만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정이요. 예. 우선 직립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불가능한 구역이 있어서. 네네. 선체가 이제 좌회로 누워 있으면 이 우연 쪽에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관 구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수습자 현재 5명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수습 구역이 좌현 객실하고 사정 객실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관 구역. 예. 일부 수습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이고, 작년 12월 말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4개월여 공사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 끝난 겁니다. 뭐 이렇게 굳이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 이런 그 지적들도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 이제 뭐 수습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 직립 작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비는 어떤 것이었었나요? 그 전날 이제 저희들이 여행 연습을 해보니까. 예. 그 3호 중공업이 이제 동원한 그 만톤 크레인.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준비한 것이 거의 완벽하다고 이제 검증이 돼서. 예. 사실은 이제 큰 걱정 안 했는데. 예. 저희가 실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배에서 이게 뭐 떨어지는 소리, 쿵쾅거리는 소리. 네네. 이제 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철렁철렁 했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선체가 그 물속에서 3년 동안 있었고. 네네.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수습하느라고 많은 부분을 손을 댔기 때문에. 네. 내부의 어떤 그 붕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걸 굉장히 걱정했었죠. 예. 근데 뭐 큰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94.5도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각도는 현재 90도고요. 예. 4.5도는 뭐냐면, 네. 이제 어제 현대 3호가 돌린 각도가 총 94.5도라는 얘기고. 예. 자연으로 이제 그 바다에 이제 가라앉으면서 4.5도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체가 좀 기울었던 거죠, 물속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90도, 현재 상태는 90도. 예, 직립으로 90도로 서 있는 건데. 그렇죠.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 충격으로 인한 그 부분이 지금 4.5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자연 쪽에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네네. 그 부분만큼 이제 추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작업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우선 미수습자 수습이 가장 우선이니까. 네네. 저희들이 그 수습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그 해수부 수습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조금 그 준비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7월 초 정도에 뭐 재개한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작업도 빨리 서두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조사관은 이제 수습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일찍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유족 전화 연결을 해서 간절한 소망을 좀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 기대에 좀 충분히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 말씀 들어보면요. 육안으로 좌현을 봤을 때 외력에 의한 충돌이나 함몰의 흔적은 없다. 외력에 의한 충돌이나 함몰 흔적은 없다요. 그러면서도 좀 분명한 그 조사를 위해서 특히 이것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외력에 의한 충돌에 대한 이런 그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바로 세워서 딱 봤을 때 이게 분명히 확인이 된 건가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빔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외력 충돌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걸 직립을 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전문가들이 이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육안에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정면이나 측면에서의 충돌은 가능성 낮지 않나. 100%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없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선조위 내부에서는 자연의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배 요동을 잡아주는 날개 같은 장치인데. 일종의 균형 장치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격선이기 때문에 이제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휘인 안전기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을 무언가가 이렇게 충격하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몇 가지 용역을 해보니까 나름의 근거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 TF를 구성을 해서 현재 심도 있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TF에서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가능성들을 여러 개 두고 보시게 될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제 AIS 항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동안에 객관적인 증거였고, 선체가 이제 인양되기 전에는. 예. 그래서 이제 선체가 인양되면서, AIS 항적과 같은 것이 과연 재현이 되는가 하는 것이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수행한 그 실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급변침, 그 다음에, 그리고 침수 과정이 이렇게 빨리 진행됐는가. 예. 이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선체 인양했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중점 조사 중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선체에서 새로 발견한 부분은 방향타, 그러니까를 조정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그것이 왜 방향타가 이렇게 당시 왜 그렇게 급변침 됐느냐 원인을 이제 규명하면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어떤 고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은 어떨 때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문가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일종의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안에 이제 기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유압 장치인데요. 유압으로 움직이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그 기름 속에 어떤 찌꺼기 작동과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정제를 소홀히 한다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찌꺼기가 발생해서 그 밸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쪽을 밀렸을 때 딱 고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압이 딱 흐름을 막아줘야 되는데 바로 쐈을 때 이제 고착이 되면 유압이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타가 끝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종의 차량 브레이크 밟을 때 유압식 브레이크를 생각하면 되나요? 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몰 원인 대략 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조속기간이 8월 6일이고 그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공식 입장 말씀드리기 어렵고 왜냐하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8월 초가 돼야 제가 세상에 공개할 수 있죠. 8월 초까지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좀 길지가 않죠.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한 상황.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세월호 유가족 권호복 씨를 전화로 연결하면서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고 얘기했었는데 특조위가 아니었었고요. 전해드린 대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